이번에 소개할 혁신 경영의 지식은 전략에 전략을 더하다입니다. 이 글은 Association for Innovation Management Professional in Sweden 이라는 그룹에서 만든 Body of Knowledge Innovation의 지식 분야에서 혁신 전략에 대한 것입니다. 저자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 뉴욕 시니어 파트너 마틴 리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 Your Strategy Need a Strategy라는 책인데, 이것은 한국에서 번역돼서 전략에 전략을 더하라 라는 책으로 한국에서 출판됐고, 이 저자가 한국에 와서 강연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정확한 전략 스타일을 발견하기. 전략은 일반적으로 업계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전략의 스타일의 선택도 거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업계의 요인이 실제로 공식화한 전략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측 가능성과 변형 가능성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서 옵션을 좁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정확한 전략 스타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예측 가능성, 예측할 수 있냐, 예측할 수 없냐. 또 하나는 변형 가능성, 회사의 전략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냐, 변형해서 사용할 수 없냐. 이 두 가지의 결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래서 만들어진 네 가지 전략 스타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변수를 매트릭스에 배치하고 전통적, 적응적, 예지적, 개척형 네 가지 광범위한 전략적 스타일을 등장시키고, 각 스타일은 고유한 계획 관행과 관련이 있으며 한 환경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자주 전략가들이 예측 가능성과 변형성을 결합합니다. 형성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전략적 가능성의 세계를 두 부분, 예측 가능하고 불변하거나 예측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있음으로 나누는 반면, 네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략적 스타일과 환경에 맞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 분석에 따르면 올바른 스타일을 사용하는 기업이 3년 동안의 총 주주 수익률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 4%에서 8% 높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 그 매트릭스를 4개를 하는데, 전통적, 적응형, 예지형, 개척형 이렇게 네 가지로 했는데, 전통형, 클래식은 그 해당되는 산업계가 예측이 가능하지만 변형이 불가능한 거. 그 다음에 어댑티브 적응형은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예측도 불가능하고 변형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그냥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비저너리는 예측도 가능하고 변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는 예측을 하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죠, 전략을. 그 다음에 쉐이핑이라는 개척형은, 형태를 만드는 쉐이핑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의 전략을, 비즈니스 전략이 여지껏 나온 거가 뭐 수백 가지인데, 그걸 이제 네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 번째, 그러면은 고전적 스타일 전략은 뭘까요? 고전적은 예측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변화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고전적인 전략 스타일은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관리자와 비즈니스 스쿨 졸업생에게 친숙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블루오션 전략, 성장 공유 매트릭스 분석, 이건 모두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업은 특정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장 위치를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에 잘 투영할 수 있는 정량적 예측 방법을 사용하여 질서 정연하고 연속적인 계획을 통해서 해당 위치를 구축하고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제 어댑티브, 그 다음에 이 클래식,
쉐이핑, 그다음에 비저너리. 지금 클래식은 뭐 여지껏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의 카테고리인데, 여기는 규모를 크고 엔터테인, 이보크 니드, 뭐 이런 이모셔널, 뭐 이모셔널이라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그림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이 책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전략이든 뭐 우리가 전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역사를 보니까 이런 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일스톤. 최초의 전략이라는 거가 손자병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C 500년 전에 손자병법이 모든 전략의 기원이 되고, 현대의 비즈니스 전략은 1904년에 나온 이 전략입니다. 그러고서 뭐 여러 전략이 나왔지만 1968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전략들이 나왔어요. 이런 전략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이런 전략들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이나 이 논문에서 나온 이 그림인데 Proliferation of Strategy Framework이라고 해서 1960년대부터 2013년까지 나온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을 이 사람들이 나눴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 4개는 나눴는데 원래 모두 합하면 5개입니다. 벌써 검은 부분은 클래시컬 어프로치, 그 회색은 어댑티브 어프로치, 약간 좀 더 흰색은 리뉴얼 어프로치, 그다음에 흰 회색은 비저너리 어프로치, 그 다음에 아주 하얀색은 쉐이핑 어프로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수많은 전략이 나오는데, 여기 뭐 블루오션서부터 뭐 MBA나 비즈니스에서 많이 들어본 그런 전략들이, 여긴 오픈 이노베이션도 있고 블루오션 스트레이지도 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대부분의 전략들을 이 사람이 분석을 해서, 그래서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세워가지고 이렇게 몇 개로 꺼내놨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시면 첫 번째가 1958년에 앤소프 매트릭스라는 스트레이지 프레임워크가 나왔는데, 요거는 클래식할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1959년에 나오는 인더스트리얼 오르가니제이션, 저도 이거를 뭐 보니까 제가 한번 들어본 거는 여기에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1965년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나왔군요. 1962년에 시네리오 플래닝, 뭐 굉장히 디퓨전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일찍 나왔군요. 1962년에. 이거는 요새 나왔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1969년에 스와트 어널리시스, 이것도 69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핌, 5 포스, 4 페이즈 스트래티지, 3C, 뭐 BCG 어드밴티지 매트릭스, 이거 뭐 이제 뭐 캬우니 뭐 이런 것들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니치 스트래티지도 1982년에 나왔네요. 1982년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1982년에 테크놀로지컬 패러다임 앤드 테크놀로지컬 트래젝션리스라는 거가 노란색이니까 비저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이렇게 보시면은 비전이다 아니면은 클래식이다. 대부분 클래식이에요. 파란색이니까. 여기 빼놓고는 빨간색 어댑티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째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S커브, 식스 시그마도 1986년에 나왔어요. PC본 다이어그램도 1986년에, TQM 이것도 1982년에,
다이아몬드 모델, 뭐 벤치마킹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리엔지니어링 1996년. 이게 녹색이 뭐죠? 녹색이 리뉴얼. 리뉴얼은 그 생존 전략이에요. 생존 전략. 그러니까 리엔지니어링이 생존 전략인 것 같아요. 이 녹색이 좀 드문데 녹색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안 될 때, 힘들 때 이제 하는 거고 하이퍼 컴페티션, 뭐 디스트럽트 이노베이션도 1995년에 나왔는데 노란 걸 보니까 비저너리,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도 비저너리다. 이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비저너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1992년서부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이 말도 의외로 오래됐네요. 그래서 이게 다 색깔이 막 다양한 색깔이죠. 클래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리턴 온 퀄리티, 밸류 마이그레이션, 코오페티션, 그다음에 리딩 체인지 이런 게 있네요. 그다음에 55번부터 81번까지. 이게 이제 2000년대를 넘어가지고 컴페티티브 스트레이지가 이게 2011년밖에 안 됐네요. 어댑티브 어드밴티지, 스트레이지 위다우트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 이것도 블루오션이 2005년, 쉐어드 밸류, 오픈 이노베이션이 2003년. 이렇게 가지고 디지털 스트레이지도 1999년에 나왔습니다. 델타 모델, 밸류 체인 디컨스트럭션. 이거 밸류 체인이나 이런 것도 1998년에 나왔네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서 제가 전략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전략이 있는 거랑 없는 거가 전체적으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쫙 읽어보고 자세히 하는데 이런 모든 전략에 대해서 제가 다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젠간 한번 다 소개해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또 2014년 이후에는 또 뭐가 됐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모든 전략을 이 사람이 분류를 해보니까 네 가지더라. 네 가지 플러스 1이더라.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거를 결정하고 그거를 택하면은 좀 더 이윤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네 번째 영은 전략 스타일, 적응형. 그들의 전략가가 오늘의 가장 매력적인 직책과 가장 보상적인 역량이 내일에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환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고전적인 접근 방식은 석유 회사에서 작용됩니다. 근데 사실 요즘 같아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이 2014년에 멈췄으니까 2014년 정도에 나온 거겠죠. 그러나 이것은 일부 산업에 대한 사실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경쟁, 기술 혁신, 사회 피드백 루프, 경제적 불확실성, 근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결합하는 경우가 점점 더 사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신중하게 제작된 고전 전략은 몇 달 또는 몇 주 내에 쓸모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전략이라는 거가 갑자기 요새는 너무 바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스트래지컬 펠렛입니다. 펠렛, 이 펠렛 같이 생겼죠. 이 네모난 게. 그 펠렛에 네 개가 있는데 어댑티브, 클래시컬, 비저너리, 쉐이핑. 이거가 다 안 될 때는 리뉴얼이라는 전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 클래시컬한 데는 뭐냐면 예측이 가능하고 변형이 불가능한 경우,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형도 불가능한 경우, 비저너리는 예측도 가능하고 변형도 가능하다. 그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 그런 거죠. 앞으로는 뭐 스마트 제품들이 잘 팔릴 거다. 그럼 내가 전력도 변형할 수 있다. 비저너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쉐이핑은 내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내가 변할 수 있는 거죠. I can predict it, but I can change it. 비저너리, I can predict it, I can change it. 클래식은 I can predict it,
but I can change it. 그 기존에 있는 모든 이렇게 만든 그 뭐 석유나 뭐 이런 부분이나 어떤 제조업이나 뭐 이런 데는 내가 예측은 할 수 있어도 그걸 통째로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갑자기 뭐 커피 산업을 뭐 내가 확 바꿀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모두 다 안 될 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을 때는 다 이게 되는데 혹독한 상황일 때, 그럴 때는 리뉴얼이라는 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있어서 어떤 산업은 혹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항공 산업이나 뭐 여행업 산업은 뭐 이 네 가지를 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지. 이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어떤 그 리소스를 엄청나게 줄이고 서바이벌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세히 이 책에는 나와 있는데, 원서에는 이걸 제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테이블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전략 팔레트, 5가지 전략 수립 방식, 주요 요소, 핵심 아이디어, 환경, 접근법,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전략은 대형화하라. 적응형은 어댑티브는 신속히 움직여라. Be fast. 그 다음에 비저너리는 선도자가 되라. Be first. 그 다음에 개척형은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라. 이렇게 조정자를 하는 거죠. 이거 싹 모여가지고 거기에 재생형은 생존을 확보하라. 뭐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고,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가능하지만 변형이 불가능해. 그 다음에 적응형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형도 불가능하고, 비저너리는 예측이 가능하고 변형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개척형은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변형이 가능하다. 재생형은 혹독한 상황에서 한다. 여기에 관련된 거는 뭐 익스피리언스 커브, 뭐 BCG 매트릭스, 5 포스, 캐피빌리티, 이러한 전력들이 전통적인 스타일에 해당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적응형 어댑티브는 타임 베이스드 컴피티션, 템포러리 어드밴티지, 어댑티브 어드밴티지. 그다음에 예지적은 블루오션, 이노베이터스 딜레마, 뭐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것들. 개척형 쉐이핑은 네트워크, 에코시스템, 뭐 플랫폼이 여기 쉐이핑에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재생형 리뉴얼은 트랜스포메이션, 턴어라운드가 이 재생형에 속하고 있습니다. 전략 팔레트의 5가지 전략 수립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은 클래시컬한 부분은 공공산업, 수도, 전기, 자동차, 석유, 가스, 그리고 이 각 방식의 적용 지표는 저성장, 고도의 집중, 성숙 단계의 산업, 안정적 규제가 이제 안정적이고, 성공의 척도는 규모, 시장 점유율이었죠. 전통적인 거는. 어댑티브 적응형은 반도체, 섬유, 소매, 불안한 성장, 제한적인 집중, 미성숙한 산업, 첨단 기술적 변화, 주기, 신제품 활력 지수, MPVI가 성공의 척도라는 거죠. 예지적 비저너리는 비특정 산업 부분, 신규, 기존 산업 파괴 부분. 각 방식의 적용 지표는 고성장 가능성, 미개척지, 직접적인 경쟁 부재, 제한된 규제, 시장 선도력, 신규 사용자, 고객 만족도, 이런 것들이 성공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개척형 쉐이핑은 스티브 잡스의 애플, 생태계에 관한 과도한 관리, 참여 유도, 조정, 진화.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 때의 애플이라는 거죠. 쉐이핑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고, 생태계의 과도한 관리, 이런 거. 그다음에 대응 또는 재생형은 진짜, 개척형에는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웹, 지배적 기업, 플랫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생형은 2008년서부터 2009년 경제위기 시 금융기관, 저성장, 쇠퇴, 공황,
제한 금융, 마이너스 현금 흐름, 비용 절감, 현금 흐름. 아, 이거 지금이 인전 기업,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또 지금 재생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커다란 그림으로는 여기는 어댑티브고, 여기 클래식이고, 여기 비저너리고, 쉐이핑. 이 사업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기 보면 오일 가스는 요 부분에 있고, 여기 비저너리는 푸드 프로덕트도 비저너리, 가스 유틸리티도 비저너리.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조금 공부를 더 해가지고 저도 여기 이거를 이해를 쫙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책의 결론입니다. 저의 결론이 아니라 이 책의 결론은 고위 경영진이 직면한 마지막 과제는 혁신 전략이 진화한다는 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략은 시장, 기술, 규정, 경쟁업체의 현실, 전개 현실에 대한 테스트가 되는 가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 설계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화하는 것처럼 혁신 전략도 계속적 진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계속 쓸 수 없다라는 거죠. 혁신 자체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혁신 전략에는 지속적인 실험과 학습 및 적응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전에 이걸 보시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책을 한번 사서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저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일단 약간 좀 너무 많은 전략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전략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첫 번째 전략은 우리 사회에서 익숙하죠. 손자병법 이런 거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언제 뭐 시간이 되면 36개에 대해서도 한번 나름대로 그 기업에서 IT 기업 특히 디지털 기업에서의 36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나름대로 녹음을 하고 저는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것도 발견되고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얘기해 준 거를 듣는 거가 내 머릿속에 더 깊이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전이나 뭐 출퇴근하거나 그냥 목소리로 화면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걸 틀어놓고 듣다가 어떤 단어나 어떤 아이디어가 딱 나에게 싱크로나이즈 됐을 때 그게 내 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내재화 시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내 것이다는 거죠. 그 미국 사람들은 그걸 DNA화한다. 내 것으로 만든다. 그 전에는 또 제가 공부하고 MBA 공부하고 있을 때는 머슬 메모리화한다. 뭐 이런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뭐 다 그게 뭐냐면 내가 책을 읽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공부해도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수업을 들어도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경험을 하거나 누굴 만났을 때 갑자기 내 생각과 뇌가 싱크로나이즈가 딱 됐을 때 이거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제 할 수 없죠. 뭐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하고 많이 연습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 책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이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비즈니스 전략을 좀 정리해 보고 싶었거든요.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뭐 무슨 뭐 컴페티티브 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 가지들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종합적인 그 뷰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종합적인 뷰를 가진다고 그래서 거에 가장 중요한 거가 아닐까. 이건 마치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도시의 빌딩이 있는데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쫙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그지만 이렇게 딱 보고서 저거 괜찮은데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를 자세히 가는 거가 되겠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